자,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요, func로 무조건 시작해요. func.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func라고 쓰고요. 함수 이름.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위프트에서도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바뀌면 이렇게 대문자를 써요. 이런 것들을 어떤 표기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바에서 제일 많이 쓰는 표기법인데 이렇게 볼록볼록 낙타등처럼 생겼다 그래서 카멜 케이스라고 하죠. 카멜 케이스. 근데 소문자로 시작하는 카멜 케이스를 로어 카멜 케이스. 낙타가 카멜이에요. 로어 카멜 케이스 표기 방법으로 해서 함수 이름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를 열고 매개 변수 이름과 매개 변수 타입을 쓰는데 여기도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매개 변수 타입이 콜론 다음에 온다는 게 좀 특이하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매개 변수가 여러 개면 컴마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살표를 합니다. 화살표. 매개 변수들이 다 나열이 끝나면 화살표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리턴 값의 타입을 써주게 되어 있어요. 리턴 값의 타입. 자, 그런데 리턴 값의 타입은 반환 값이 없으면 보통 보이드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대문자 보이드, 앞에 V만 대문자 보이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는 생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써도 돼요.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근데 뭐 생략해도 되는데 굳이 쓸 이유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수입돼서 함수는 func로 시작한다. 함수 이름을 쓴다. 가로 열고 매개 변수 이름 콤마 콜론 그 다음에 자료형 콤마 매개 변수 이름 콜론 자료형 가로 닫고 화살표하고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턴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리턴 값이 이렇게 문자열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리턴 값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화살표 보이드라고 V만 대문자죠. 보이드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이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간단한 함수를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func 쓰고요. 함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기능을 쓰는 거죠. 호출하는 것이 되겠고요. 함수 이름은 뭐 소문자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뀌면 이제 대문자로 쓰는 로어 카멜 케이스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리턴 값이 없을 때는 화살표 보이드를 써도 되고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보면 func say hello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say hello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hello라고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턴 값이 좀 예쁘게 좀 한 칸씩 떼죠. 리턴 값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보이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여기다 쓸 이유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함수는 우리 지금 C 언어에서 만든 함수를 뭐 C, C++, 자바, C# 다 같죠? 이런 함수를 스위프트 함수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언어에서는 이제 함수 리턴 값의 자료형이 나오고요. 리턴형 함수 이름이 나오고 매개 변수가 가로 안에 나오는데 자료형 변수명 자료형 변수명 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기능이 이렇게 나오고 세미콜론 반드시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할 때는 add 해서 함수 이름과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개 변수에 넣어줄 xy로 넘겨줄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C++, 자바, C# 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정의를 하고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이제 아규먼트, 실매개 변수고요. xy는 파라메타, 형식 매개 변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얘를 이제 스위프트 함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func로 시작하고요. 함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자료형을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콜론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턴 값의 자료형을 뒤에다가, 화살표 뒤에다가 써주게 되어 있고, 기능은 똑같고요. 세미콜론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호출할 때도 그냥 이렇게 값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 x 콜론, y 콜론 이렇게 써서 x 콜론으로 넘어가는 애는 10이고요. y 콜론으로 넘어가는 애는 20입니다. 라고 해서 x, y로 넘어가는 애를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이제 여기 C 컴파일러, 온라인 C 컴파일러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C 소스가 있습니다. add 소스 함수가 있는데요. 얘를 그냥 가져와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해서 런 해보면 뭐 엄청나게 에러가 뜨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이제 펑크로 무조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add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x 콜론 얘는 인티저입니다. y도 콜론 인티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기억나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고 리턴 값도 인티저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괄을 열고 닫고 하면 되겠습니다. 리턴 하고서 x 더하기 y라고 해서 세미콜론은 이제 보통은 안 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고, 자, 아까 이제 C 언어에서는 함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해서 뭐 10, 20으로 해서 호출을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missing argument label x 콜론 y. 자, 여기서 보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네요. 자, 여기다가 x 콜론 y 콜론을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argument label이라고 하나 봐요. 영어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경고가 떴네요. 무슨 경고냐면 result of call to 뭐 이거는 unused. 이게 리턴 값이 있는데 결과를 사용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경고가 뜬 겁니다. 사용을 해봐야 되겠네. 사용하려면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바로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뭐 이렇게 어떤 변수에다가 let 해가지고 뭐 x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 자, 프린트 하기를 x를 프린트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인데 제가 실습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의 리턴 값을 상수 x에다 넣고 상수 x를 찍어라. 물론 여기 바라고 써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값을 바로 변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상수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는 이제 뭐 설명을 하느라고 이렇게 바로 프린트에다 넣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